자, 다시 이 비디오 봐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파이썬 이제 파트에서 이제 메서드, 이제 오브젝트 파트에 있어서 또 메서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명명하는 것까지 배웠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그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이 따라서 우리가 사실 어떤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요, 뭐 bird라는 즉 새라는 오브젝트는 날 수가 있고 물고기라는 오브젝트는 수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런 뭐 수영하다, 뭐 날 수 있다, 이러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메소드라는 이름으로써 그 파이썬에서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오브젝트는 어떤 메소드라는 걸 정의하고 그 메소드를 통해서 이러한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이미 보셨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hubo.move, hubo.turn_left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제 hubo라고 하는 것을 했고 이제 이 로봇이랑 만들어서 hubo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명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hubo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했었죠? hubo.move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 hubo의 왼쪽으로 틀어라라고 했을 때는 hubo.turn_left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move니 turn left니 하는 것들이 다 메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라는 것은 어떤 오브젝트 안에 들어져 있는 그 사실은 함수이고요. 그래서 그 함수인데 이제 오브젝트에 좀 속해져 있는,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특별한 그 메소드,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휴버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여기 그 이미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load underbar pictures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미지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이미지.size 요 가로 뒀죠. 그러면 이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소드다. 왜냐? 이 앞에 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오브젝트에 또 정확히는 이미지라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에 점을 붙여서 사이즈라고 하는 지금 메소드라는 것을 실행하자. 그거를 이제 출력하자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 image.show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죠? 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에 대해서 show라고 하는 함수, 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켜라. 그러면은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뭐 그럼 우리가 휴버는 이미지 아니 이런 거지 맞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링이나 뭐 이런 이름, 숫자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B 해놓고서 이거는 바나나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이제 스트링을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B.upper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upper라고 하면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스트링이니까 이런 upper라고 하고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upp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에는 사실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메소드입니다. 이게 좀 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CS 전공으로 들어가시면은 사실 이 메소드와 오퍼레이터는 동일하다라고 이제 하지만은요, 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숫자에 대해서는 이런 오퍼레이터를 좀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그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인 거죠. 몫을 구하는 연산이고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워, 즉 그 제곱, 승을 지금 현재 계산하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는 말은 2 to the 6, 2 to the power 16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65,536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승에 대한 것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을 3으로 나눈 것의 나머지는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도 역시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에서 4.0을 나누면은 3.0이 남게 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9 나누기 7이라고 하면은요, 그대로 진짜 나눈 걸 그대로 주저주저 다 적는 그러한 효과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숫자에는 다양한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expression 또 새로운 게 나오죠.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개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브젝트들과 variable operator, 그다음에 function call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한 어떠한 그 코드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 거 주저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저 적혀져 있는 것이 expression 하나의 expression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있어서 수학적으로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봤었을 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걸 먼저 계산하는 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같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러한 지금 그 숫자가 있을 때 어떠한 것을 먼저 계산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계산되는 거는 역시 exponentiation, 그러니까 즉승의 파트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이건 뭐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사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더 적으면은 2 to the 15 minus 11 divided by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먼저 계산되죠? 일단 이게 먼저 계산되죠.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두 번째가 이렇게 계산되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거에서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서 이것도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좀 뒤에 할게요.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결과와 이 결과를 합쳐서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실행되는 그러한 형태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괄호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괄호를 먼저 쳐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더 먼저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5에 마이너스 12에 나누기 4를 했죠. 근데 괄호를 여기다 쳐버리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이것부터 계산한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요 4까지, 나누기 4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괄호가 일단 가장 파워풀하고요. 그런 후에 이제 뭐 승, 그 다음에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다음에 더하기 빼기 라는 식으로서 연산이 수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것과 그냥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a에 나누기 2파이, 그러니까 2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모에 두고 a를 분자에 두고 싶을 때 그걸 단순히 이렇게 적으면은 안 됩니다. 이건 어떠한 걸까요? 사실은 이거는 a에 2를 나누고 그거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괄호. 그래서 내가 먼저 계산해야 될 거는 괄호를 반드시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것들이 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뭐 혹은 뭐 이렇게도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괄호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를 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복소수 역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좀 웃긴다고 할까는 좀 재밌는 거는, 이 파이썬에서 이 스트링에 대해서 할 때 플러스나 곱하기 연산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플러스 skku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hello skku라고 해서 이게 딱 붙어서 하나의 지금, 그러니까 원래 두 개의 문자열인데 이거를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skku,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빈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skku 빈 공간 한 다음에 곱하기 8 했더니만은요, 이건 무슨 말이다? 이 똑같은 문자를 8번 반복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달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반복되는 문장을 적으려 할 때는 그냥 뭐 굳이 열심히 적지 말고 저렇게 곱하기 연산자를 하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개의 또 다른 문자열을 합치고 싶다 할 때는
새롭게 적지 마시고 그냥 플러스 연산자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또 불린 expression. 그러니까 expression인데 그 타입이 불린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불린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따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if나 while statement, 즉 조건문이 필요한 곳, 사실 이게 조건문이죠. 불린 expression이라는 게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유심하게 잘 인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럴 때 있어서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둘째 치고요. 그래서 뭐 크거나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얘가 있고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느낌표가 있는 걸 뭐냐면은 같지 않다. 그래서 양옆에 있는 게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이 두 개가 있는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비디오에서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n은 17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 했죠. 그럼 이거는 뭐다? 17이란 것을 이제 n이라는 것을 명명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n 이렇게 17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미 어딘가에서 어사인 되었고 그거와 17이라는 오브젝트가 현재 같은 거냐 라고 해서 얘는 불린 expressi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t냐 f냐를 이렇게 내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 예제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이 5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면은 예, 작으니까요. true. 27과 14는 같은 것이냐? false. 3.14와 3.14는 다른 것이냐? false. 예, 다른 건 아니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3.14가 3.14보다 크거나 같냐? 예, 크거나 같냐라고 했기 때문에 true. 정이 있고 최가 있습니다. 초인가? 예. 어느 게 이랬을 때 왼쪽에 있는 정이 더 작다. true.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문자열에 있어서 이 연산자는 작냐, 아니면 크냐 이런 것들은 같냐 이런 것들은 알파벳 캐릭터 하나씩 매칭해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작다,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 오케이 동일하고 H 오케이 동일하고 근데 E가 O보다 앞에 있죠. A, B, C, D, E, F, G 하는 그 알파벳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자 문자열 3이 있고 숫자 3이 있습니다. 이 둘이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안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트링 오브젝트로서의 3이 있고 숫자 3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오브젝트에 대해서 현재 같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팁 하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각도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3이라는 문자열과 3이라는 숫자 오브젝트가 같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int 가로 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int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3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숫자 3으로 인식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 3과 3은 같은 거냐? 라고 물어보면 true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에 적혀져 있는 그 숫자만을 이렇게 인티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3d 이런 식으로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뜹니다. 3d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문자열 안에 숫자만이 적혀져 있었을 때 그거를 int라고 이제 붙이면 앞에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숫자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str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달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3이라는 것을 스트링 3으로 이제 바꿔달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것과 str3이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예, 역시 같다고 하죠. 왜냐하면 두 개의 문자열이 지금 현재 봤었고 그냥 그게 안에 들어있는 거는 숫자 3이라는 그 문자 캐릭터 3이 딱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서 불린 익스프레션이 수행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기억나시는가요? not. 그래서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not true는 뭐다? false하고 같은 거다. not false는 true하고 같은 거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하는 이게 여러 가지 되는데요. 그러니까 로지컬, 그러니까 불린 익스프레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거기에 and가 있고 or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논리 그런 것들 뭐 논리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튼 논리학 같은 거를 보시다 보면은 뭐 and가 있고 or이 있습니다. 그래서 and와 or의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ue and true만 true로 나오고요. 하나라도 false가 존재를 하면은 그러면은 and 오퍼레이터의 결과는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and가 하는 그 어떤 역할이고요. or이라는 거는 좀 더 뒤집어서 true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true or false인데 그럼 true가 있으니까 true. 이쪽에도 true가 있으니까 true. 근데 다만 false or false인 경우에 있어서만 false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and는 두 개 다 true인 경우에 있어서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 or은 두 개 다 false인 경우에 있어서만 false이고 나머지는 다 true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가지고서 not and or 이걸로 잘 결합하셔서 그 불린 expression을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그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게 정식 명칭은 short circuit evaluation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었죠? and의 경우에 있어서는 false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false라 했죠. 그 다음에 or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true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조건이라는 느낌에서 파이썬이 어떠한 그 행동을 하냐면은요. 바로 이 파트를 잘 봐주세요. false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있겠죠. 그래서 false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and예요. false 그리고 and 그럼 뒤에가 false가 나도 true가 나도 상관없이 무조건 false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false and니까 false and에서 이미 이거는 뭐 뒤를 안 봐도 무조건 false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true를 보고 or를 봤어요. true or 그래? 그러면 뒤에 true든 false든 상관없이 무조건 true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시하고 true로 반환해 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뭐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 여러분들 실습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어려운 좀 복잡한 연산을 해보실 때 보시면은 여기에 내가 뭔가를 실행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사실 실행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종료시켜 버리고 true를 반환하거나 혹은 false를 반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속도가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있는 것을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가끔 그냥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 false 이 부분도 체크하고 이것도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end도 보겠지라고 해서 프로그램 짰는데 전혀 뒷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보시면 바로 그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경험하자마자 당했네 라고 하셔야지 아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기억하실 거는 여기서 근데 그러면 그 당했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and가 앞에 false가 있으면은 그냥 뒤에 건 신경 안 쓰고 무조건 false가 된다는 점. 그리고 or 오퍼레이터 할 때 있어서 앞에 true가 있으면은 그럼 뒷부분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true가 된다는 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tuple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uple은 이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다른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그 tuple에 대해서 타입을 찍어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class tuple이라고 하는 식으로서 그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튜플이 지금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를 했잖아요. 이 각각의 오브젝트를 다시 이름을 하나씩 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 세 개의 지금 그 숫자에 대해서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포지션이라고 했던 이것을 이제 x, y, z로 이제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그럼 그 x가 뭐겠죠?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오브젝트인 3.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되게 재미있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코드 한번 보시면은 이제 AA가 A로 가고 BB가 B로 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B를 A로, A를 B로 이렇게 바꿔라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B를 출력하게 하면은 뭐가 나오죠? 지금 여기서는 A가 AA였는데 B가 BB였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바꾸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B가 AA가 되고 A가 BB가 되겠죠. 그래서 B를 출력하라 했더니만은요 AA가 출력되는 이러한 코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스와핑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스와핑을 할 때 주저주저 길게 적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딱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tuple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봤었죠? 그 다음에 불린 expression, logical operator, 그 다음에 string expression, 다른 또 expression들, 숫자 expression들, operator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에서 다루게 되는 그 CS1 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